안녕하세요. 잼난 드라마입니다. 탕류가 끝난 허전한 마음 잘 달래고 계신가요? 2025년 최고의 드라마라 극찬을 아끼지 않는 명품 사극 탕류. 덫에 걸린 호랑이랄까, 천을 뛴 승냥이랄까, 군주까지 여럿을 해치고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 매주 공개되었던 금요일이 되니 허전한 마음이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1화부터 9화까지 그 물길의 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빨리 조심히 옮겨 가. 아버지, 저 장사 배우고 싶어요. 배경은 조선의 경강, 권력과 돈이 얽혀있는 시장의 중심지입니다. 그곳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루토를 장악한 월패들이 포도청 관리에게 상납을 하고 그 대가로 폐악질을 눈 감아준단 말인가요? 법으로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자, 돈으로 세상을 움직이려는 자, 그리고 힘으로 버텨야만 하는 자. 그 세 사람의 이야기로 드라마는 시작합니다. 싸웁시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 한복판에 던져진 청년 장시율. 그는 가난하고 약했고 세상에 짓밟힌 인물이었습니다. 네 놈이 원하는 세상이 올 것 같으냐? 널 죽일 것이다. 그게 내일이다. 시율은 태생부터 힘의 논리를 배웠습니다. 굶주리면 빼앗고 맞으면 다시 일어나는 법. 그런 그에게 세상은 언제나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누구보다 뜨겁고 고든 정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시율은 매일 살아남기 위해 싸웠습니다. 탕류에서 모든 배우들이 빛났지만 그 다음에 네 놈이 둘쑤시고 나면 남은 우리는 여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라고 이 새끼야. 무더기를 빼고는 탕류를 말할 수 없죠. 무더기는 마포나루의 왈패 두목이 되지만 세상에 맞서 싸우기보다 살아남는 쪽을 택한 사람이었죠. 힘 있는 자에게는 비굴했고 자신보다 약한 자 앞에서는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던 그 시대의 가장 솔직한 인간이었습니다. 박지원 배우는 그 모순을 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 속의 숨은 교활함, 그리고 문득 스쳐 지나가는 양심의 흔적. 그는 무덕을 허접하지만 진짜 인간으로 만들었죠. 결국 무덕은 권력의 편에 섰지만 끝내 권력에게 버림받습니다. 악의 승리로 끝났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는 탐욕보다 두려움에 갇혀 살았던 비극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덕은 탕류 속 모든 인물 중 가장 현실적인 얼굴을 한 캐릭터였죠. 상단의 딸 최은. 최씨 상단의 딸이자 젊은 상단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럽더라도 신용과 사람만큼은 팔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조선의 운명이 담긴 지도를 지켜냈지만 그 지도의 존재를 알게 된 세력들은 나라를 뒤집을 무기로 사용하려 늘 지도를 탐합니다. 지도는 탕류의 상징이자 운명의 열쇠였습니다. 누가 쥐느냐에 따라 나라가 살 수도 무너질 수도 있는 존재. 바로 그 지도를 오랜 시간 조용히 모으며 완성해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네가 이 지도를 맡아줘야겠네. 절대 빼앗기거나 흔적을 남겨서는 아니 되네. 조선 운명이 지도에 담겨있네. 마지막까지 신념 하나로 살아간 사람 바로 대오군입니다. 탕류 속 대오군은 마지막까지 조선의 양심을 지킨 인물이었습니다. 지도 제작을 주도하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움직였죠. 하지만 그 신념은 곧 권력자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는 끝내 자신의 목숨보다 지도를 택했습니다. 입을 막기 위해 혀를 자르고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했죠. 그 장면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최원영 배우의 연기는 그 침묵 속에서 폭발했습니다. 눈빛 하나, 숨소리 하나로 신념의 무게를 전했죠. 그가 칼에 쓰러지는 순간 관객은 비로소 이 드라마가 말하려던 정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대오군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옳다고 믿는 일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의 죽음은 슬프지만 그 어떤 승리보다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1, 3화는 시율과 은, 정천 이 세 사람의 첫 교차점이었습니다. 시율은 밑바닥 왈패로 살며 세상에 짓밟혔고 처음엔 세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왈패 무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시우를 연기한 로우는 인생캐를 만났다는 극찬을 들으며 배우로서 시청자들에게 확실히 인정받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로운이 연기한 시울은 대사가 많지 않아 눈빛으로 연기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그 눈빛은 때론 너무나 슬퍼 보이고 또 강해 보이는 여러 가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삶이라 생각한 시울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천. 시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정천은 시울에게 검을 쥐게 했고 그의 분노를 길로 바꾸는 법을 알려줍니다. 최은은 아버지가 목숨 걸고 완성한 지도를 지키기 위해 권력의 소나기를 피해 달아납니다. 그들을 연결시킨 건 정천이었습니다. 그는 충의와 신념으로 시울을 이끌었지만 결국 시울의 복수를 막지 못한 채 왕해의 손에 쓰러집니다. 정천의 죽음을 확인한 시울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왕해와의 질기고 긴 인연은 시울의 모든 걸 빼앗아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시울은 생각합니다. 이제 더는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복수를 완성할 칼이 되기로 말입니다. 이 세 사람의 운명은 결국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탕류라는 제목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흐르되 맑지 못한 물. 그 안에 섞인 피, 눈물, 그리고 진심. 누구도 깨끗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오직 진심만이 진실을 비춘다는 메시지입니다. 불타오르는 대오군의 저택. 모든 게 끝난 듯 보였지만 사실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드라마의 중반부는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과 끝까지 맞서려는 사람들의 대비로 흘러갑니다. 이 질문은 탕류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복수의 정의는 언제나 흐려지고 그 끝은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탕류는 피보다 진심이 강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변합니다. 최은은 자신이 짊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며 지도 한 장에 담긴 조선의 운명을 지키려 합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뜻, 정천의 신념, 대오군의 진심, 시울의 복수 모두를 이어받은 마지막 사람이죠. 결국 시울은 복수를 완성하지만 그의 눈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복수의 끝에는 공허함만이 남았고 그가 얻은 건 정의가 아니라 상처의 기억이었죠. 하지만 은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지도를 다시 손에 쥐며 말합니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계속 흘러야 하니까요. 그 한마디가 탕류의 주제입니다. 피로 얼룩진 세상이라도 그 물은 흘러야만 한다는 것. 멈추지 않고 흘러야만 다음 세상이 온다는 것. 그래서 드라마는 결말 대신 흐름을 남겼습니다. 탕류는 멈추지 않습니다. 엔딩에서 지도를 품은 최은이 조선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시울과 서로의 이름을 물어보는 그 모습을 끝으로 탕류는 긴 여운을 남긴 채 막을 내립니다. 모든 시청자들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진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라는 걸요. 시즌2를 기다리는 건 모든 시청자들이 같은 마음이겠죠. 시즌2의 시작을 상상해봅니다. 조선의 하늘에 검은 봉화가 피어오르고 수십만 대군이 강을 건넙니다. 지도는 이제 다시 쓰일 겁니다. 이번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길잡이로서. 그리고 시울은 더 이상 복수자가 아니라 무관 장시울로서 돌아올 겁니다. 그의 검은 이제 복수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정의의 검이 되겠죠. 피와 눈물로 얼룩진 탕류의 세상.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지도는 여전히 흐르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탕류는 멈추지 않는다. 그 한 문장으로 시즌2의 서막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